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매수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낙폭 과대 중심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내일부터는 시장에 반격의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반격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수급이랑 시장 전체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향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코스피 0.03% 상승, 코스닥 0.0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출발을 했죠. 이제 나스닥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기관이 밀었죠. 기관이 밀었다가 저점에서 수급이 좀 변화되는 외국인도 좀 이제 매도를 멈추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계속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제 분봉인데요. 3분봉입니다.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한번 밀었어요. 한번 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신용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신용 물량이 조금 나온 거는 같은데 제대로 된 신용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용 물량이 나오면은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더 크고 빨리 빠지거든요. 더 빨리 빠지고요. 종목들 한 7, 8%, 뭐 10%씩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으면은 아예 정말 진짜 바닥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신용은 조금 정도는 이제 좀 털고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59억 매도, 기관이 2,800억 매도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사줬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파생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쪽으로 포지션을 잡았죠. 선물을 매수를 하고요. 이 콜옵션을 같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만 풋옵션을 샀단 말이에요. 이거 안 먹여주죠. 쉽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 개인적인 수급 동향으로도 내일은 단기 반등 구간이 맞습니다. 내일 반등 구간이 맞고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자별 누적 선물 동향에서 외국인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계속 나온다 하면은 팔아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면은 뭐 종목별로 뭐 반등이 이렇게 나올 텐데 막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단기적으로 나면 뭐 반 정도는 챙겨 주시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참고해 주세요. 이제 수급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장중에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수급도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옵션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어저께 날짜로 한번 볼게요. 이제 어제 동향인데요. 어저께 이거 말씀을 드렸죠.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2222포인트 포지션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요. 여기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이 내려오면은 여기 가격들이 오르는 겁니다. 얘도 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내려가면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 풋옵션이니까 시장이 내려갈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간 팔았죠. 오늘 이때가 295입니다. 오늘 날짜로 볼게요. 295 팔았죠. 오늘 시장 내려오는 구간에서 팔았습니다. 여기 포지션 정리했고 더 밑에 거 잡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꼭 내려와야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점. 시장이 내려가면은 여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여기 있는 가격들이 막 오르죠. 퍼센테이지. 이렇게 옵션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시장 반등, 반격의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수급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현금도 갖고 단기 반등 잘 잡았잖아요. 오늘 이제
매수 좋게 했으니까,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받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 드릴게요. 이제 장중에 이제 개별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비메모리 쪽이 많이 올랐어요. 비메모리 쪽이 많이 오르고요. 카카오 네이버 많이 올랐죠. 이제 반격의 구간입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저점에서 저도 오늘 들어갔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JP모건에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얘네들이 매도 냈죠.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오늘 77,000주가 들어왔어요. 매수가. 요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리포트 자체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10만 원대를 봤으면은 10만 원으로 그때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지금 사죠. 레포트는 이제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밑꼬리가 좀 세게 달렸죠. 저점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업종이 2차 전지입니다. 이 테슬라 배터리가 끝났죠. 근데 별게 뭐 나온 게 없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종목들 있죠. 첨보나 대두전자재료, 에코프로 BM, LNF, 뭐 포스코케미칼 종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이 개별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고점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밀리는데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물을 이제 타신다던가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이게 이렇게 시가에 3.9% 올려놓고 팔았거든요. 시가에 딱 올라가는 척 하면서 띄워놓고서 이제 장대음봉으로 쭉 팔았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쪽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은 좀 관망하거나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보시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전지 개별주 군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종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쪽 좋고요. 전체적인 비메모리 쪽이 아니어도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 네이버 볼게요.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세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주도주군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오르지 못한 영향. 그리고 역시 주도주.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상승. 이렇게 박자가 맞아지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죠. 네이버고요. 카카오입니다. 양쪽 매수가 들어오죠. 오늘 기간 외인 코스피에서 양 매도가 나오는 구간에도 수급이 굉장히 좋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도 좀 줄여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챙겨 주시면서 이제 비중 관리를 이번에 하는 구간이 좀 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비중을 하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축소를 시키고 이번 상승 구간에서 좀 축소를 시키고 비중을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보는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볼게요. 뭐 말씀드린 종목 SFA는 1차 매수만 했는데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뭐 문제 없죠. 뭐 너무 잘 올라가는데 이제 자동화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반도체도 하고 2차 전지 쪽도 이제 괜찮은 장사만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림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좀 챙겨 주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F에 뭐 잘 올라가니까 딱히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저점에서 산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이제 낙폭 과대로 산 겁니다.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챙길 거고요. 그리고 두산 샀습니다. 두산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매각이 이 입찰이 28일로 연기가 됐죠. 원래 어제였거든요. 어저께 모멘텀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28일. 두산 인프라코어가 28일에 입찰이 잘 되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입니다. 이미 이제 두타 매각건으로 좀 8천억도 다시 확보를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하고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가 완료가 되면 자구안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점. 그때는 두산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밖에 이제 뭐 포스코도 뭐 잘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챙겨주시면서 보시는 거고요. 한국전력은 좀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턴 어라운드 되고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 가시면서 방망이를 길게 잡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는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안 빠진 겁니다. 아직 안 빠졌죠. 주도주들이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와 있는데, 카카오까지.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죠. 그리고 계속 고점이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를 못 넘어갔고, 여기서 이 구간을 또 여기서 못 넘어가고,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야지 매수 관점이거든요.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 자리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밑에서 내려오는 이제 지지선을 갭으로 이탈을 했죠. 갭으로 이탈을 하고 여기 지금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추세선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관점은 여기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지선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기를 갭 하락으로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를 해주다가 여기 또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오늘도 맞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매수하는 관점. NC소프트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지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흐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락 구간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장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계속 비중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금을 만들고 추석 이후를 봐야 되냐 앞으로 내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번 주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 보면서 계속적으로 시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